S&P 500이 망하면 세계가 망한다, 안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S&P 500에 투자한 사람들 중 99%가 실패합니다. S&P 500은 꾸준히 오르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1%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S&P 500은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상장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1년의 자산이 10% 늘어나요. 그럼 투자자도 10% 수익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론상 그게 맞아요. 그런데 S&P 500 투자자 수익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약 4%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을 투자하고 1000만 원을 버는 건데 4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600만 원은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없어진 걸까요? 그 범인은 S&P 500이 아니고 바로 투자자 자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주식 사놓고 안 보면 되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 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자들 다 부자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폭락장이 몰아쳤던 순간들,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계가 떠들썩하고 모두가 패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정신으로 주식을 주워 담고 버틸 생각 하셨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1%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99%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장기 투자를 말하면서도 들어가고 나올 타이밍만 고민합니다. 99% 투자자의 매수 살펴볼까요? S&P 500 수익은 급등하는 날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수익률은 여기서 많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복리의 효과도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급등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폭락장 직후입니다. 폭락장 직후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불안하니까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자. 그런데 손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다 결국 사지 못하고 급등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생각합니다. 아, 이때 살걸. 떨어질 땐 못 사고 오를 때만 사고 싶은 이상한 심리 때문이죠. 들어가고 나오는 타이밍만 봤는데 결국 못 맞춥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고점에서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더 안전하지 않나요? 그런데 고점을 피하려다 상승장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황 같이 말이죠. 타이밍을 잘 맞출 거면 인내 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타 계속 치시면 됩니다. 99% 투자자의 매도는 어떨까요?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S&P 500을 사놓고 다들 되파는 이유, 그것은 성과평가를 단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는 10년, 20년을 보고 가는 게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수익률, 한 달, 두 달의 성과에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생각이 들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게 맞나? 이 의심이 쌓이면 매도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결국 99%의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더 좋은 주식이 있으면 갈아타는 게 맞잖아요. 물론 더 좋은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갈아타는 게 논리가 아니고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여러분이 믿고 있던 타이밍도, 장기 투자라는 전략도 결국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다면 1% 투자자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시장을 더 잘 예측해서? 아니면 감정을 더 잘 통제해서? 아닙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게 투자 원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1% 투자자들은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과 원칙 없이는 감정 통제가 힘든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념과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매수 타이밍을 정해놓습니다. 월급날처럼 매수일을 정해놓는다거나 직접 매수날로부터 3%, 5% 하락하는 날을 매수 기준으로 정해놓습니다. 역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투자하면 큰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큰 기회는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1%의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기회? 물론 누릴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는 99%의 반대라는 것. 99%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락장 이후의 폭등 구간에도 꾸준히 매수하고 감정에 휘둘려 팔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1% 투자자는 수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대를 관리합니다. 99%의 투자자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포기하곤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지만 속으로는 매달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무너지면 본인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S&P 500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지만 매년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는 크게 오르고 어떤 해는 크게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이 10%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이 있는 해는 약 마이너스 20%까지도 하락했습니다. 상장 이후 오랫동안 우상향한 S&P 500도 변동성이 존재하는 거죠.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99%의 투자자들은 이 과정을 실패로 오해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점검은 필요해요. 하지만 점검과 흔들림은 다릅니다. 1%는 전략은 점검하지만 방향은 바꾸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처음 세운 계획이 틀렸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차이가 1%와 99%를 가릅니다. 계획적인 투자의 가장 큰 적은 감정입니다.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간단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하락장 또는 폭락장이 왔던 데이터 기준으로 내 주식 하락을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폭락장이 와도 감정이 크게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1%와 99%의 차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락을 경험해 본 사람과 처음 겪는 사람의 차이로 말이에요. 99%는 타이밍 재다가 놓치고 기대가 무너지면 포기합니다. 반면에 1% 투자자는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원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안 오르는 해를 실패가 아니고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폭락과 폭등을 겪으며 복리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S&P 500은 특별한 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행동하는 사람만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1%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